여러분은 몸이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경우 말이에요. 존은 45살 때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어느 아침, 일상적인 루틴을 진행하던 중 그는 자신의 전립선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메시지였죠.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그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의 몸에 대한 모든 생각이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하지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제인 전립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호두 크기의 이 샘은 매일 액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잘 자랄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원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막히기 시작하고 곧 완전히 차단되죠. 전립선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혼잡해져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모습을 봅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혹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립선 건강을 무시하는 남자들이죠. 제가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는 65살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전립선 건강을 수년간 방치한 후 저에게 왔습니다. 그의 이유는 문화적 금기였습니다. 그는 자위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전립선은 나쁜 상태였고 불편함과 배뇨,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간단한 정기적인 자기 관리로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른 환자와 비교해 보세요. 그는 70살입니다. 이 남자는 정기적인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주마다 약 3번의 자극을 유지해 왔습니다. 결과는 그의 전립선 건강 지표는 40대 남성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활력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립선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셔니 및 전염, 액체가 쌓여 불편함을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장기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농담을 들어봤거나 혹은 그 금기를 내면화했을 수도 있지만 정기적인 자기 관리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며 몸이 당신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립선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는 건 그만둡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립선을 돌보는 것은 지금과 앞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무언가를 배웠다면 이 정보를 누군가와 공유해 보세요. 친구, 가족 혹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대화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몸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기다리지 말고 전립선에 친절하세요. 당신의 미래의 자아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간단한 행동이 당신의 전립선에 꼭 필요한 휴식을 주고 나이가 들면서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기 힘들 것 같지만 저와 함께 해보세요. 끝까지 가면 이게 단순한 신화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정할 때 당신의 몸은 DHT, 즉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DHT는 남성 발달 매지 필요하진 조성하지만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할 때마다 당신의 전립선은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 스트레스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꽤 신기하죠? 저는 50대의 두 형제를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형제, 이름을 스티브라고 하죠. 그는 자신의 친밀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관리를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형제, 이름을 마크라고 하죠. 그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50대에 같은 인생의 단계를 겪고 있지만 전립선 건강에 대한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한 스티브는 PSA, 즉 전립선 특이항권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배뇨 문제도 덜 겪었습니다. 반면 마크는 불편함과 배뇨 문제로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스티브의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남성들이 정기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호르몬 리셋처럼 간단하지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적당하고 일관된 루틴을 유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치된다면 전립선 비대로 이어질 수 있는 호르몬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비싼 치료나 처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립선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립선에 압력 세척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각 사정은 축적된 체액과 세포 잔여물을 제거하는 근육 수축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은 신선한 혈액 흐름과 영양이 풍부한 분비물을 촉진하여 전립선의 건강과 장수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남성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몸이 정기적인 자기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느낍니다. 판단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낙인, 또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함 니얼이다 사임스 하지어시 뭘 요헌더는 나이가 들면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70살의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규칙적인 자기 관리 루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립선 건강 지표는 40대의 남성들보다 더 좋았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나이가 건강을 소홀히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봐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립선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번 사정할 때마다 DT 수치를 줄이고 전립선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셋을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50살 이상이라면 사회의 압력이나 오해에 굴복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자기 관리는 젊은 시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핵심입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전립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오래된 기름으로 계속 운전할 수는 없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간단한 개념이지만 전립선을 돌보는 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오일 교환이 필요하듯이
전립선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기적이고 적당한 자기 관리 루틴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낡고 더러운 기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엔진이 쩔쩔매고 고장이 나겠죠. 전립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고 전립선도 예외가 아닙니다. 40대에는 이상적인 루틴이 주에 3번에서 4번입니다. 50살이 되면 조금 줄여서 주에 2번에서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60살이 넘으면 최소한 주에 1번은 필수입니다. 저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고 규칙적인 자기 관리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55살의 성공한 사업가는 평생 전립선 건강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는 증상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규칙적인 자기 관리 루틴을 확립함으로써 그는 PSA 수치를 낮추고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라 단순히 규칙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불편함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자기 관리는 전반적인 웰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더 나은 수면입니다. 사정은 이완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전립선을 돌봄으로써 증상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기 관리 루틴을 유지하는 많은 남성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기며 삶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립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반적인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기 관리는 골반 근육을 강화하여 배뇨 기능을 개선하고 발기부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0대의 남성에게는 루틴을 구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주에 몇 번, 꾸준히 하는 것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관성이 강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적당하고 규칙적인 루틴이 가끔씩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이는 몸의 자연스러운 필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관리에 대한 많은 낙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50살 이상의 남성들에게. 사회는 특정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나이는 건강을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 이는 루틴을 더욱 활발히 유지할 완벽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60살 이상이라면 오해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고 전립선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루틴을 몸의 리듬에 맞게 조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건강한 전립선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루틴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계속 유지하세요.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자, 돌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남성들이 이야기하기 꺼리는 주제인 자위에 대해요. 많은 이들에게 이 주제는 수치심, 죄책감, 심지어 판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아 돌봄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만약 제가 수치심 때문에 전립선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자아 돌봄에 대해 겪는 감정적인 여정을 다룰 것이며, 이러한 감정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경험에서 수많은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의 친밀한 건강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한 남성, 로버트는 58세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삶을 구축했지만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는 자아 돌봄과 같은 간단한 일을 하는데 수치심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단에 대한 걱정, 자위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자신의 나이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적인 우려를 다루었을 때, 자아 돌봄이 쾌락이 아니라 건강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전립선 건강이 개선되었습니다. 만 한 번 극복하면 그 혜택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60대, 심지어 70대의 환자들을 만나봤는데 처음에는 자아 돌봄 루틴을 시작하는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을 때 그들의 전립선 건강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자신감 있고 더 통제감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보죠. 전립선 자아 돌봄 루틴은 어떤 모습일까요? 40대 남성들은 주에 3번에서 4번이 이상적입니다. 50대는 주에 2번에서 3번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60대에 접어들면 최소한 주에 1번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빈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적이고 여유로운 환경을 찾으세요.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이는 경주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다른 습관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건강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활력을 위한 가장 좋은 기회를 주는 전체론적 접근입니다. 이제 잠시 넓은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립선 문제를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세 남성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30년 전에 누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지만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길은 복잡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을 내딛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매일 자신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립선 건강을 통제하세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력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마땅한 돌봄을 주는 것이며, 이는 여러분을 가로막는 감정적인 장벽을 극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수치심이나 판단이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더 많은 통찰력 있는 영상들을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의 자신이 감사할 것입니다.